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 서울지역번호 02-1638-3970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부에 이어서 또 2부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 2부도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고민,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말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움드리기에 앞서서 또 2부에서도 꼬꼬박사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님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락한다고 하는 하락론자들이 많이 좀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락론자도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의 아파트, 어떤 지역의 주택, 어떤 지역의 상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거지 저는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론자냐 하락론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꼬꼬박사 시간을 부동산 투자 상승론자를 믿을까 하락론자를 따라갈까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요즘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상황일지 중기적인 상황일지 장기적인 상황일지 이렇게 좀 더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집 마련 하나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만 내 집 마련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를 보면은요. 요즘 이슈는 3기 신도시 공급이 이슈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 이 특공을 지금 현재 가야 되고 특공 대상이 안 되신 분들 그동안 오랫동안 청약을 넣어봤지만 안 되셨던 분들에게 이 3기 신도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1기, 2기 신도시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3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성공을 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모든 걸 거는 것은 또 위험하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공급 가격은 물론 낮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금자리 주택들이 지금 과거에 1, 2, 3기로 봤을 때는 분양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어떻게 공급돼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과연 본인이 당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요거만큼은 꼭 자격을 한번 맞춰보시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기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다른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3기 신도시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청약 자격 공부하셔가지고 본인과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 사항도 없는데 기다렸다가 당첨받고 나서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자격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즘 이슈가 200만 호 임대주택 20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과연 여러분이 임대주택을 다 준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래 사실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년 후 20년은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을 사시더라도 항상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는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내가 10년, 20년 후에 나의 재산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세계에서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이 관심을 가져야만 부동산의 흐름을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전문가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200만 원 공급이 될 때 공급을 받으신 분일지라도 꼭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역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슈죠. 부동산 규제입니다. 보유세 강화를 이번에 했죠. 양도세도 강화.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지역의 확대죠. 이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지역은 멈춥니다. 일단 거래를 멈추죠. 어떻게 되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지방, 부산에 이어서 울산, 창원, 대구, 대전, 그리고 청주, 전주 이런 데 관계없이 이 규제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모두 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젠 규제가 없는 지역이 이게 참 처음부터 이게 규제가 전부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오히려 풍선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더 지역적 가격 상승이 유발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지금 많이 이 하락론자들이 금리 인상을 많이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적어도 금리 인상은 크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 화폐가 무지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한 5, 6년 동안 발행된 화폐량보다 지난 5개월 동안 발행된 화폐량이 많다고 하지요. 화폐가 많이 발행이 되면 경기가 무섭게 변하겠죠. 그런데 과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경기 침체가 오면 무조건 부동산이 하락할 거냐?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 화폐가 많이 발행이 된다면 그만큼 부동산에 미치는 주식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작년 9월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발행된 5만 원권 지폐가 228조 정도가 발행됐는데 지금 은행에 국가에 다시 정부에 회수된 것은 50%가 채 안 돼 49% 정도가 있고 이 지금 약 114조 정도 이 정도의 돈이 현금으로 5만 원권으로 지금 전 국민이 나눠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부분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요슈가 이러한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거래가 안 되니까 하락할까요? 물론 조정을 받고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과거의 현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과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하락이 됐을 때 내가 내 주택을 살 수 있느냐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되었을 때 과연 과거에 하락이 되었을 때 내 집을 왜 사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사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내가 살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안 샀을까요? 세 번째, 가격이 오르니까 더 떨어질까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안 샀을까요? 제가 보는 경우에는 모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나 너무 부동산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떨어지고 내리는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너무도 희한하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느 가격에서 정점을 찍었다 하면 내려갈 때
모두 고점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부분이 7%, 8%만 내려가도 굉장히 많이 내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팔지 않는 현상이 있고요. 또 7, 8%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 이거 내린 거 아니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층이 많아져서 올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구매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좋아지면 결국 표출되는 자기 자산이 쌓아지는 곳이 은행이거나 금, 은, 주식, 부동산 요거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겠죠. 좀 더 일반인보다 깊이 부동산 깊이 경제 어떤 그 제2의 제3의 투자색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은행과 주식과 주택 이런 부분 부동산 부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과거에도 폭락론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많이 폭락론자들 아셨을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2005년, 6년, 7년 오를 때 수많은 무수한 폭락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좀 유명한 사람들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온갖 찌라시를 팔아대면서 부자가 됐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이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더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2007년을 부동산의 거품, 버블시기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들은 2007년을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가격이 내립니다. 사자마자 내립니다. 사자마자 내립니다. 근데 내리지만 자기가 샀을 때보다는 항상 10년, 5년 지나고 나면 가격이 더 올라 있다는 게 문제고요. 팔고 나면 더 올라 있다는 게 문제죠.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으로 선호도가 몰리는 현상이 있겠고요. 두 가지는 화폐 가치의 하락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20년 동안 과연 동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격이 떨어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신도시들 한 40여 개의 신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동화가 일어나고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한국의 서울과 같은 동경의 가격이 내렸느냐 알고 보면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동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고 내린 지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어려울 때 발생되는 내릴 지역과 오를 지역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무조건 폭락, 상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 지역이 상승 지역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5년, 10년 가면은 아무도 살 것 같지가 않은 집이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갈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집 마련할 때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평가를 스스로 잘 받아야 되고 잘 모를 경우에는 잘 물어보고 그 지역에 인구 증가 요인이 있는지 인구 증가 요인이 없고 하락 요인이 있는지 판별하는 거지 무조건 대세 하락, 대세 상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오를 때도 내린 사람이 있었고 내릴 때도 오른 사람이 있었고 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추세선이라든가 상승론이니 하락론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고자 사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는 지역이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그런 평가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2020년이 여기에 있다면 오를 건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건지 내릴 건지 생각을 하시고 정말 오를 지역이라면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거나
내 자녀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에 어떤 그 투자를 하셔가지고 미래에 발생될 아파트라든가 주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부동산 강의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 후회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는 폭락론자들의 말에 매각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역을 살려면 좋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되는데, 팔고 나면 전세로 가죠. 이사 비용. 또 여기 못 살게 되면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의 비용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폭락론자들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지금부터 이 시간이라고 하지 말게요. 한 세월이 흐르고 난 후라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자. 내릴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사고.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팔고 나서 너무 싸지면 안 파는 사람이 있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언제든지 자기가 비싸게 팔고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늘 이게 수평적으로 가고 오르네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부동산 가격은 지금이고, 한 세월이 흐르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내리지만 이렇게 기울기 20, 30도를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비록 살 때 떨어지더라도 팔 때 떨어지더라도 항상 가격이 살 때보다는 비싼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왜?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샀다 팔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쉽게 파는 사람들을 보면 가격 하락한다고 하니까 전세 살고 있다가 내가 타면 되지 했는데, 전세 가격 오르고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가지고 이제는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를 주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위치. 제가 중요한 게 뭐죠?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면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으면 되겠는데, 좋은 위치에 매각하고 호재 지역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호재 지역이 악재더라. 왜? 좋은 위치는 가격이 뭐 4억 올라 있는데 호재 받고 1억 오르고 땡, 이런 데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GTX, 뭐 지하철 뭐 이런 거죠. 뭐 지하철, GTX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개통 후에 가격이 떨어진 지역이 많이 있거나 안 오른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호재에 오히려 사고 팔고 했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개통되기 전에 팔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있는 경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위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좋은 호재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계산하고, 그 호재가 실현됐을 때 그 이후에도 가격이 오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위치를 매각하고 호재 지역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지역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지역이 익숙하면 사는데, 특히 외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뭐 3, 4억 가지고 40평, 30평 산세 보고 주차장 좋고 뭐 이런 데만 사시던 분들은 이런 데 오면 홀라당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벌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는 많았는데 계속 전세 사시는 분들. 늘 자기가 버는 능력이 돼요. 나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 우리는 언제든지 집 살 수 있어, 대출 끼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거 집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 기회 많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살자. 그리고 나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몇 년 만에 한번 딱 봤더니 내가 사고자 했던 아파트 너무 올라 있고, 그동안 모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특히 맞벌이 분들이 소비가 많죠. 결국 모으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다 버리고 결국은 전세로 계속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뭐 전세 사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전세 사는 사람보다는
이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오늘 내일 내다보지 말고 5년 후 10년을 내다보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분들이 거의 더 많다. 거의 100%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면 능력에 맞추어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네 번째죠.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이죠. 아파트 팔고 오피스텔 여러 채 사신 분들. 이거 왜 써놨냐면 이 1, 2, 3, 이 아파트 이 세 분들 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스트레스 풀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폭락론자들이 말해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 2013, 14, 15 좀 오르니까 팔아가지고 전부 아파트 팔고 오피스텔 여러 채 사가지고 다주택자 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참 이런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분들 많습니다. 예, 여기 이 1, 2, 3 계신 분들은 이 4번 보시고 조금 위로하시면서 자 이제부터다 항상 이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하던 어떤 걸 할 때 보면은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절대 뭐 어떤 수업료 냈다 생각을 하시고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심과 감각을 키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상승론자니 하락론자니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 자식을 키울 지역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가까운 어떤 살만한 지역이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스팟 부분 국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세하락 대세상승 이건 아니다.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분들은 항상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호재와 악재 구분하시면서 좋은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론이니 하락론이니 이런 거 자꾸 들으면 머리 아프고 잠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싹 잊어버리시고 내 집이 좋다 안 좋다 이거 판단하시면서 좀 즐거운 라이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꼭꼭박사 강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있는 만큼 뭐 무작정 오르고 내리는 점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어려울 때 발생하는 오를 지역, 내릴 지역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또 찾아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러한 개인적인 고민들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부터 알짜 투자처까지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현재 주택을 매도해가지고요. 네. 무주택이고 네. 해서 현금 7억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서울 지역은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쪽에는 투자를 해야 될지. 네, 그- 알겠습니다. 지금 네. 대표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지역 모르시면 어디에 사세요? 지금 사시는 데가? 지금 이제 매도한 데는 인천 송도요. 송도. 네. 근데 서울 지역은 뭐 서울에서 연고는 없으시고요? 예, 이제 아. 직장 때문에 한 2년 후쯤에는 아마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남편의 직장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갈 거예요. 지방 내려가실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자녀분들은 몇 살이세요? 그러면 지금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고, 네, 네. 그냥 그러면 서울에다가 하나 사놓으시고 서울에 올라올 때 좀 네. 괜찮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지방도 요즘 오르고 있는데 네. 지방으로 어디로 갔다 오실 거예요? 지금은 경상도 쪽으로,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월세나 뭐 다른 걸로 지금 살까 생각 요즘 중이에요. 경상도도 좀 오르고 있어서 네, 한번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네. 일단 그러면 7억 정도면 네, 제가 봤을 때 전세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으면 전세를 끼고 네.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7억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이것도 중요한데 혹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13억짜리 샀는데 네. 전세 7억을 끼고 6억에 샀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 6억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 돈이 문제예요. 그죠? 직접 주거를 하려면. 네네네. 안 되면은 계속 주변에 이렇게 떠돌아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네. 비과세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팔아서 좀 자기 형편에 맞는데 가야 되는데 비과세 안 되려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이 전세 내보낼 자금이 없어가지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지역보다는 꼭 네. 가격이 오르면서 좀 시청자에게 맞는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이게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 네. 강남은 이게 서초구하고 강남구를 강남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다음에 여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용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광명이 있고요. 네. 여기 광명 보면은 굉장히 옆에 중요한 산업단지가 있죠. 여기 구로 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산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요 지금 강남도 너무 비싸고 요즘 강명도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대충? 네네네. 예, 여기가 지금 현재 위쪽으로는 뭐 여기 동작구하고 여기 관악구 요 관악구 두 개가 좀 가격이 좀 오르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몇 년 있다 지방 오실지 몇 년 정도 있다 오실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6년 정도? 2년. 예? 2년. 2년. 네네네. 2년이면 너무 짧은데요. 2년 있으면 들어오면은 이럴 경우에는 2년. 그럼 뭐 안 되면 뭐 한 3년, 4년 있다 오시면 안 네. 될까? 그거야 뭐 이제 네. 네. 4년이면은 제가 여기를 다시 하시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 이제 갔다 오시면은 새 아파트 될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예,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네. 대출, 신용대출 좀 활용하시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네. 재개발, 재건축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호랑이로 보여요. 호랭이. 왜 호랑이로 보냐면 무섭거든요. 안 해본 거. 네. 근데 안 해본 거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그 재개발을 하면 이제 관리처분하고 이주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주비라는 게 있어요. 이주비. 네. 이주비는 무이자가 있고요. 유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주비를 빼고 나면 내가 투자를 할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고 이주비를 3억 받았으면 내가 7억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이주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네. 아셨죠? 네네. 그래서 한 3, 4년 후에 입주할 만한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네. 여기 봉천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봉천동에 가보면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말씀 남편한테 자기가 남편이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일생일 때 가장 잘한 일이야라고 한 게 요거인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 그 봉천 4-1-2 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3, 4년 후면 입주입니다. 입주. 네. 지금 다 부셔가지고 이제 철거를 다 거의 끝난 상황일 거예요.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생기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서부선 우리나라는 경전철 있잖아요. 네. 경전철은 별로 이렇게 개통이 돼도 큰 돈을 못 벌어요. 네. 근데 경전철인데 얘는 좀 돈을 벌 것 같아요.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얘가 노선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경전철은 정말 이게 뭐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노선이 좋으면 그나마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데가 요 지역인데 4-1-2 구역이거든요. 근데 얘가 서울대 입구역에 서울대에서 서울대 입구역 지나서 봉천동 지나서 장승백이 지나서 노량진역 지나서 여의도역 지나서 이렇게 해서 공덕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얘가 지하철 2호선 하나, 그 다음에 7호선 하나,
그다음에 9호선, 그다음에 1호선, 5호선, 6호선 이렇게 여기 짧은 거리 안에 2, 30분 거리 안에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봉천동 요 자리가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해서 강남 들어가죠. 예. 지하철 7호선 아시죠? 강남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강북으로 다니는 지하철은 없었어요. 그동안 네. 버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경전철이 이렇게 뚫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금액도 아직은 여기가 조금은 다른 비해서 저렴해요. 가격이 상승 요인이 발생되는데 서리풀 공원에 뭐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사 부지 검색해 보시면 여기가 2022년 1월에 업무 복합단지가 착공이 됩니다. 이 업무 복합단지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요. 9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9만 뭐 1,000제곱미터인가 6,000제곱미터 되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저쪽에 삼성동에 GBC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동 네. GBC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약 네. 이게 7만 9천 정도 되는데 그냥 8만 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그거보다 더 커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롯데칠성 부지라고 또 있거든요. 롯데칠성 부지 네. 이게 또 한 7만 8천 제곱미터로 이것도 약 8만 정도 되는데 요 두 개가 겹 호재로 해서 이 지역에 한 3,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집값들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직접 사시는 거 아니고 갔다 네. 오셔서 사셔서 또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억 이하니까 대출 받아서 입주해야 되겠죠. 네. 예, 입주하시면 남편하고 2년 동안 내려 지방에서 고생한 것보다는 돈을 더 벌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 한번 이게 이제 미래라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럴 땐 네네.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그냥 조금 예측한다고 생각하고 저를 믿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갔다 오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연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나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꼭꼭 찝어 드렸으니까요.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 또 언제든지 이 시간에 연락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여기요 지방인데요. 네. 네, 수원역 장안구에 송죽동에 네. 로랄 필리스. 네. 내가 투자 겸 거주 겸 내가 살라 하는데 지금 하는 시점이 맞는 건지 네. 여쭤보고 싶고요. 또 내가 수원 여기 있는데요. 센트럴하우스.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원역에 있는 센트럴하우스 아파트 말고 앞전에 어떤 물건 말씀 주셨죠? 예, 앞전에 말한 거 노엘 필리스요. 아, 노얄이요? 예, 노엘 팰리스. 네, 로얄 팰리스 내가 장안구에 해가지고 있어요. 네, 두 가지 물건 거주 겸 투자 네. 목적으로 괜찮을지 또 시기도 추가적으로 괜찮을지 저희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대표님, 목소리가 커지고 팬입니다. 너무 밝으시고 반가우신 모양이에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방송을 좀 한 10시간씩 좀 해서 상담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표님 자주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하여간에 늘 제가 다음에 좀 부탁해가지고 방송 시간 4시간 넓혀가지고 계속 좀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신 데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동네가. 네네, 맞습니다. 예, 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아무나 뭐 앞으로는 오를 것 같아요. 저도 오를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장안동하고 수원 어디였죠? 내가 건성구예요. 수원역 앞에. 예, 건선구 수원역 앞쪽이네요. 예.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안동은 어떻게 보면 수원의 과거의 강남 같은 곳이었고 최근에 이제 그 근대에 들어서는 현대에 들어서 화서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영통, 지금 광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권선구 이쪽 팔달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네네. 그래서 주거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라면은 좀 떨어진 장안동도 거기 일부가 개발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하철의 영향을 받아서 인계동하고 뭐 여기 호계까지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사는 분들이 이동하시는 분들 서울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협력업체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는 광교가 있고 밑으로 중간 쪽으로 영통역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이쪽 권선구 쪽 이쪽으로 했는데 저는 이 장안동 쪽도 투자성은 좀 있지만 네네. 아무래도 여기 수원역 앞쪽으로 보면은 권선동 이 일대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청장에 사시려면 지금 여기가 지금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꼭 네.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중학교를 좀 보세요. 중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중학교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면 학원들이 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이에요. 교통. 네네. 우리 시청자님은 아무래도 지하철 중심으로 보실 건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중학교를 따라서 이사 가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네, 갑니다. 자, 초등학교는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스파르타식으로 하시는 부모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가 많이 있죠. 네.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좀 스파르타로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6년 동안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냥 좀 자유롭게 방목하겠다라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대충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한번 들어가면은 전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는요, 전학 다니면은요, 자기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공부 네. 핑계를 부모한테 해요. 엄마가 나 전학 쳐가지고 내 공부 못하겠다고 이게 핑계를 대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은 이사 다니면 핑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핑계 안 하죠, 잘. 왜 안 네, 해요? 좋은데 그냥 놀게 하고 하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네.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 4학년 때부터 벌써 중학교를 공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 수원역 앞쪽으로 해서 학교, 아파트가 이렇게 학품화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가깝게 중학교 있는 거. 또 더 좋은 건 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정하도 안 되면 초등학교라도 품고 있는 아파트가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장안동도 좋지만 수원역 앞쪽으로 재개발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네. 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올 연말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원역 앞에 있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물건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발품 팔아보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남양주 덕소에 네, 두산 위브 34평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에 네, 10평짜리 원룸 연립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예, 그 두산 아파트는 그러니까 얘네들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덕소 두산 위브 34평형 아파트 말씀 주셨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주택은 좀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토평동 주소까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향후 전망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움 드릴게요.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답변 네.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찌된 여인으로 제주도와 이 덕소에 갖고 계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그냥 그 지인들이 사라 그래서 샀는데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속 많이 상하셨죠? 네. 예. 하여간에 이 믿지 못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투자의 세계에 가다 보면 꼭 보면 누군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소개해 주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 브로커 이런 분 잘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부모 조심하세요. 부모. 늘 나를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는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 경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경험치 제로인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소개해가지고 하면은 나는 우리 부모를 100% 믿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니까 무조건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 조심하세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척 조심하세요. 친척 있잖아요. 형제 자매나 친인척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안 하고 다른 데 하잖아요. 삐집니다. 그 사이도 안 좋아져요. 근데 믿고 샀어. 잘못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냅니다. 이거 위험한 관계예요. 그다음에 지인, 그다음에 뭐 지인,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면 좋은데 경험이 우리 시청자님보다도 더 없는 전무한 사람들이 꼭 더 충고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쩌다 한번 두 눈 있으면 갔다가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덕소는 그동안 언제 사셨어요, 덕소? 2007년에요. 2007년이요? 네. 예,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시죠. 참 무던하십니다. 지금 그래도 요즘 덕소 올랐어요. 예. 왜 올랐냐면 서울 많이 오르고 여기 옆에 있는 미사 있죠. 네. 미사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덕소가 오르는데 한계성이 있어요. 일단은 자금상은 잘 모르겠지만 덕소를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석유포가 걸리는데 석유포 언제 사셨어요? 2016년이요. 2016년. 네. 그럼 우리 천장님 지금 2주택자세요. 네. 그런데 2주택자지만 종부세는 안 나왔겠네요. 그죠? 네. 예, 왜냐하면 둘 다 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가지고 합산해도 6억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도 전액을 해야 되는데 석유포는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단기로 이렇게 세 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석유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매각하세요. 아, 네. 그리고 일단 매각을 하고 나면 덕소 이 아파트가 이제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비과세로 해놓고 나면 덕소 매각하면 무주택자 되시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덕소 팔고 사야죠. 더 많이 오를 때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예, 우리 시원자님 지금 사시는 데가 남편 직장 위치가 어떻게 돼요? 퇴직해서 우리 둘 다 백수입니다. 아, 은퇴하셨고 네. 우리 남편은 백수, 우리 사모님은 백조시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자녀분들은 혹시 어디에 살고 계세요? 자녀분들? 큰아들은 독립해서 상계동에 살고요. 상계동. 네, 작은 아들은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몇 살이세요? 이제 올해 25이고 올해 졸업합니다. 아, 올해 졸업. 그러면 네. 이제 직장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거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코로나 빨리 끝나야 기업체도 좀 인재도 많이 뽑고 해서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아드님은 계획은 뭐 어디에서 근무할 것 같아요? 예정 전혀 뭐 전혀 아직 계획은 아직은 모르겠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덕소에 살고 있습니다. 아, 덕소에 살고 계시는구나. 네, 덕소에서 덕소에 살고 있습니다. 예, 덕소에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포를 하나 갖고 계시고 석유포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계셨다가 지금 새로 놓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예, 일단은 석유포를 매각을 하고 네. 총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네. 어쩌면 덕소에 계속 사셔야 될지도 몰라요. 두 분 다 은퇴하셨으면. 네. 지금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소득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덕수가 그동안 너무 안 올랐으니까 네. 요걸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둘째 25살 왜 큰 자녀분은 결혼하셨으니까 네. 25세에 된 이 자녀분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지금 현재 만약에 석유포를 팔고 나면 양도세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1억. 네. 그리고 보유하신 현금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뭐 퇴직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6천. 6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은 투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 일단 석유포를 매각을 하시고 네. 아드님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드님은 직장을 다녀야 돼요. 네. 직장 다니고 4대 보험 가입하시고 네. 월 70만 원 이상을 6개월 정도 벌으시고 난 후에 네. 아드님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세대 분리를 하시면. 네. 그래서 아드님에게 요즘 보면 다세대 주택도 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네. 예, 그래서 아드님에게 미래와 꿈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네. 여기 고덕 아시죠? 고덕. 네. 예, 고덕 한번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들어만 봤습니다. 고덕을 한번 뭐 유심히 봐주세요. 몇 군데, 오늘 시간상 짧으니까 2군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2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자, 여기 보면은 고덕 비즈니스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공기업, 청사, 공공청사, 그다음에 네.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비즈밸리. 한번 주말 중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빠르면은 4년, 늦어도 한 5, 6년이면 얘들은 입주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마곡지구 이런 것처럼 여기 비즈니스 타운이 생겨요. 네.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보면 지하철 있잖아요. 네.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지하철이 이렇게 해서 9호선이 지금 현재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27년 개통 예정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하철 9호선이에요. 9호선. 그리고 이게 미사까지 이렇게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여기 보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아무래도 역 앞쪽으로 보면 B가 좀 지역이 유망하겠죠. 그 다음에 A 지역도 좋고요. 자금이 안 맞으면 C 지역도 좋은데 저는 두 아드님에게는 먼저 A, B 이 두 개 지역을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자녀분 25세의 아이에게 이렇게 해놨다가 한 5, 6년 지나면 이제 저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이 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비즈니스 테크노밸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종사자가 많죠.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여기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7, 8년으로 내다봤을 때는 7, 8년 내다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좀 안 맞으면 저기 합정동 아시죠? 네. 합정동에 막 합정역 8번 출구 쪽으로 보면 합정동과 망원동이 있거든요. 예. 예, 적은 돈으로 투자할 만하니까 여기까지도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노후도 계산해서 7, 8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니까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번 잘 참조하시고 추우시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물건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소를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면서 조금 더 알짜배기 투자처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